AI가 읽어주는 칼럼니스트 달마도월의 칼럼. 칼럼 제목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12개 혐의 5건의 재판, 사법 리스크 제거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 외교안 보국민화합은 뒷전이고 검찰청 폐지공소 취소개헌에 몰두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할까 궁금해진다. 여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혹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 제거와 개헌을 통한 연임 그리고 퇴임 후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의 미래와 국가안보, 외교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기대하기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시국이 아닌가 싶다.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어명 한마디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와 사법부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성운이 만국하옵니다를 외치는 듯한 형국이다. 심지어 정보통신망법과 이른바 5.18 성역화법을 둘러싸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입과 생각까지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을 점점 권위주의적 국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철학은 무엇이며 그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 전력과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까지 당당하게 각 부처의 수장이 되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 각 부처가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든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정책이 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이를 집행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슷한 예로 국방정책을 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군 복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사관학교 체제 개편, 비무장지대 문제, 군 고위간부 인사,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 북핵 문제와 전술핵 배치 등을 둘러싼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국방부 장관 혼자만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둘러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전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등의 거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와 현실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전라도와 다른 지역 국민들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고 연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가적 혼란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노골적인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러오며 전 국무총리 김민석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약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집권 여당이 움직이고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리스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검찰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사법부 역시 대법원장까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탄핵을 거론하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과 사법제도 개편, 헌법재판 기능을 둘러싼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사법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동훈계를 둘러싼 갈등과 차기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중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당원들이 선출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비밀 골프 회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사고 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던져주는 조삼모사식 먹이 몇 개를 놓고 서로 편을 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둘러싼 각종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특검까지 추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철저한 조사로 아니라고 밝히면 될 일이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제도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선거의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를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 한 표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정치풍자소설 동물농장이 생각난다. 농장주 존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동물농장을 세운다. 처음에는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을 꿈꾼다. 그러나 결국 지도자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몰아내면서 점차 독재자로 변하고 사회의 규칙도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뀌면서 다른 동물들은 다시 억압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이 등장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권력이 하루아침에 독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조금씩 바꾸고 과거의 기록을 바꾸고 선전을 반복하고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고 결국 대중이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동물농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필자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통령이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역시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공명정대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통령, 국방과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통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10년, 50년, 100년 뒤를 설계하고 후손들에게 더욱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리수는 아닌가 묻고 싶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해 연임의 길을 열고 자신의 여러 형사재판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대한민국을 권력이 집중된 국가, 사회주의적 국가체제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삼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자유대한민국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권력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